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공법 이숙입니다. 드디어 35회 합격단을 또 시작합니다.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매주 20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걸 익힌다, 반복을 해서 공법은 80%, 90% 풀었던 문제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범 케이스, 시범 문제니까 오늘 나오는 요 정도 문제가 풀리면 65점. 단 이제 시범 케이스니까 공법 전체 분량을 한번 해봅니다. 객관적이고도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틀린 것은 항상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주민은 워낙 자주 나옵니다. 주민들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도시군 관리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 산업유통 해서 그 예정구역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였는데 국공유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걸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제 경미한 변경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흐르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틀렸죠. 다음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위반해달라고 제한하는 것, 혈육발생, 지형도면 고시, 기득권 보호 요 위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서. 자, 그러면 뭐 요런 건 특별한 게 없고 1번에 4번. 자, 그 다음 용도지구 정의. 자, 용도지구 꼭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보편적인 문제로 낸다. 자,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지구로 나누시는데, 이 집단취락지구가 바로 개발제한구역. 색깔을 좀 노란 걸로 해볼까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는 게 집단취락지구. 개집,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따라서 집단취락지구 안에 행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 유일하게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제를 하고 있죠. 따라서 녹관농자에다가 지정하는 것은 자연취락. 요거는 가볍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마음대로 핸들링이 되는 레벨입니다. 다른 질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번에 매수청구. 매수청구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2년 내 매수하라. 자, 이제 이런 게 나올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꼭 중요한 것은 이론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해줘요. 이렇게 꼭꼭. 그 부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면 소리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매수 청구는 시설 결정하고 10년 내 사업 시행 안 한다. 사업 시행을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시계 인가 절차도 없어야 돼요.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지목이 대인 토지란 말 나오니까 그 위에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 찾아갈까? 그 특광, 특특 시장운수 요 잘 보시면 요 살짝 요거는 시험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안 나와요. 따라서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한테, A광역시 B구라고 나면 A광역시장한테 땅 사세요 하는 겁니다. 요건 시험 나왔으니까 요 시장운수.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원주시다. 원주시장한테. 전라남도 목포시다. 목포시장한테.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군이다. 연천군수한테 간다는 얘기거든. A도 B시, A도 B군 나오면 시장군수 찾아간다. 요게 6개요. 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얘들한테 가는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A광역시 B구의 땅인데 사업 시행자가 LH다라고 하면 LH에 가서
땅 사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치할 의무자와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네. 그러면 설치 의무자한테 간다는 것도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날짜 2개는 외워놔야 되죠. 매수 청구 들어가죠.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 계획 수립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대금 지급은 사기로 했다. 현금이 원칙, 현금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꼭 기억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하면 소유자가 원한다든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여러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그것은 국채법 적용.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적용받는다. 꼭 매수 의무자 지자체일 때만. LH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내, 5년에서 10년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예금금리 평균 이상을 보장한다 해놓고 자 보시면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수시로 달라지고 지방마다 달라지니까 법령으로 정하면 큰일 나니까 특별시 등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지방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한 거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 발행 절차, 지방재정법. 자,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을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 들어갈 때 적용하는 게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매수 절차, 가격 결정할 때 공취법. 이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했더니 1억 나왔네. 그러면 현금 주지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권 발행할 때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지방재정법. 그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은 특별시 등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세 가지. 한 5번 반복해서 꼭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지 않는답니다. 또는 매수한다 해놓고 2년 가도록 매수 안 하면 허가를 받아서 단독주택을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어요. 이때 말하는 단독은 순수한 단독주택이지 다중, 다가구 얘들은 아니거든요. 1종 건생도 3층 이하는 다 지을 수 있다. 1종 건생 다 지을 수 있어요. 3층 이하. 2종 건생도 가능한데 안마, 노래 연습장, 노래방,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거든. 얘를 빼고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효는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한다. 지목 관계없죠. 20년 되는 날에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이론을 정리 또 보충을 하고 문제를 푼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이 바로 3번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것,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 한도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건 반드시 포함할 것. 이게 아닌 걸로 시효할 때 주로 대부분이 건축선 관련된 게 답 처리가 됩니다. 주로. 그래서 3번, 5번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사방사업이란 말 나와요. 사방이라는 것은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업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든요. 사방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거친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옳은 거니까 4개를 틀린 거 찾아가 볼까요? 토지 일부를 잘라야 되는데 요게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됐대요. 공원부지로 도로부지로. 그래서 자를 때는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됐대요. 그러면 개인의 사적 개발이 아니죠. 따라서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되면 요 부분 잘라야 되니까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즉 국가유산이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할 때는, 최초로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니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이럴 때는 연장은 안 돼요. 연장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최초로 제한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요. 국토교통부면 중앙, 시도시장 운수면 지방.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요. 정답 3번이네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 플러스 2년에서 최장 5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년간. 그 다음에 토지 분할과 물건의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토지 분할, 물건 사는 거, 딸 자르는 것, 물건 사는 거는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이게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지문이.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 시험 나온다라고 하니까 틀린 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용지 땅값도 산입되고 물납은 물건, 토지 등으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 물납도 허용되고 특별회계 설치돼야 되고 교육연구시설하고 의료시설은 유발개수가 같다. 딱 출제된 걸 손본 거거든요. 의료시설은 유발개수가 119를 부른다. 119, 0.9로 꼭 외우시고 119, 0.9. 교육 연구하려면 칠판에다 글 써야 되니까 0.7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르네요. 그래서 유발개수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거든. 따라서 200 초과하는 건물 짓겠다 허가 떨어지면 2달 내 부과를 하고 부과받은 돈을 욱하고 내지 말고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됩니다. 이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된다 하는 것. 어디 하나 버릴 문제가 전혀 없죠. 자, 도시개발 조합 딱 나오면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를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자, 국공유지 포함하고요. 자, 설립 인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에게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한다. 30일 내 등기. 자, 요거 지정권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운수 이러면 안 돼요.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요 몇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이런 걸 찾아가 볼까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 받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그다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바뀌었는데 항상 기억이 안 나서 헷갈리면 높은 수가 법을 만들 때 먼저 나옵니다. 3분의 2, 2분의 1. 그러면 3분의 2가 항상 먼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건 절대 없어요.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도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집행, 선고받고 집행 끝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0캔, 100인이면 둘 수 있는 게 맞죠. 50인 이상이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틀린 것은 여러분 개발 계획을 짜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 정하는 절차인데 이 개발계획을 여러분 꼭 주의할 점은 지정권자가 짜죠. 그럴 때 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개발계획 짠답니다. 자, 이때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개발계획 짤 때도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왜?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지문.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게 맞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채배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경우에는 미리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전 땅에 있던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지, 여기다 다음 날 이 끝날 때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환지 처분하면 공고하면 오늘이 끝날 때 11시 59분 59초가 딱 끝나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할 때는 시행 규정이라고 그러고, 자, 조합은 정관이라고 그러고요. 토지 소유자가 한다라고 하면 규약을 정하고, 이렇게 토지 소유자는 규약, 조합은 정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할 때는 시행 규정, 이런 것 입을 안 떠들면 절대로 안 헤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 지문이 맞다는 걸 판단하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받으면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종전 토지의 합필, 분필이라는 것은 여러 개로 받기로 했다가 하나로 합친다. 하나로 받기로 했다가 잘라서 받겠다. 어차피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 만들면 시군구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게 단골이죠. 종전토지 합필, 분필이라는 말 나왔지. 두 필지로 100평을 13, 14, 100평짜리 2개 받기로 했는데 이걸 합쳐서 13으로 200평을 받으나, 자,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받기로 한 걸 잘라서 두 필지로 받으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 거였으니까 변경인가 안 받는다 하는 것. 환지로 지정된 땅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돈 주세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다. 이 두 개 읽어 놓는 거예요. 변경인가 안 받는다 하는 것. 자,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이건 뭐 둘 중에 하나 꼭 나오죠. 토지상환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 도시개발채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 토지상환채권은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아라. 이거는 기명식으로, 얘는 무기명으로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니까 4개 틀렸네요.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수용 방식에 토지상환채권 발행 못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말할 것도 없죠. 시도지사니까. 자, 토지상환채권은 양도 양수도 되고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질권의 목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전자등록하거나 무기명으로.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다. 여기 보면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데 이게 맞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채권 발행한다라고 한 건 자동빵으로 틀렸죠. 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원금은 5년. 왜? 공법이니까 5글자 5년. 자, 이자는 이자니까 2년이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기명 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있다 하는 것. 다음은 도시정비법, 조합 설립. 여기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쪽에서 시험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빈칸 채우시오 나옵니다. 자, 우리 공식 있죠, 공식. 재개발. 이건 재건축이고, 재개발부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나오면 가로 2개 있죠. 그럼 뒤에서부터 1, 2, 3, 4 하면 돼요. 1, 2, 3, 4. 그래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든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즉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인데 이치로 이해는 옛날에 했지만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뒤에서부터 1, 2, 3, 4. 재개발. 자, 1, 2, 3, 4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들어가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한다면 일단 각 동이 나와요. 각 동 나오면 이건 외우시라 그랬죠. 아파트 동별 과반수 동이 없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다시 한번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이러면 해결이 다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이제 1, 2, 3, 4 했으니까 과반수는 얘밖에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관리처분 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는데 사업시행자가 요 날짜는 관리처분 쪽에는 30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가 신청 전에 사본을 분양 신청한 자들한테 송부를 보내줘서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래서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하는 것. 자, 옳은 거다. 옳은 거니까 4개 틀렸겠죠. 자, 1번이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은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놓고 지상권자는 제외하고 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재개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은요,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령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지만,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운수의 허가를 받으면 철거 전이라도 폐공과 밀집, 여기 나오잖아요. 동의받고 허가받으면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한 우려가 있다면 미리 철거할 수도,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자, 원래 기존 건축물 철거,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빈집 발생으로 빈집이 생겨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운수 등의 허가를 받는다는 거.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지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니까 종전 땅 소유자 기타 권리자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러나 사업시행자 동의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쪽 나오면 날짜는 30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분양 신청한 자들에게 열람케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 딱 들어가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사업 시행 인가는 60일 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금. 우리 청산금은 도시개발 아니면 정비법 둘 중에 하나. 다 똑같아요. 소멸시효도 5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닌데 자, 틀린 것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거 보면 자, 5년인데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라고 해야 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도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징수 못합니다. 징수위탁, 시장군수 등에게 100분의 4를 줘야 되겠죠. 수수료. 시장군수 등이 하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건축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지하층은 뭐 건축물의 바닥이 띠리 했는데 2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지하층은 어디서 중요하냐? 층수 산정. 그 다음에 지하층 있죠. 층수.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은 뺍니다. 꼭 기억을 하셔요. 특히 용적률. 자, 재축은 요거 지금 해체하고가 옛날을 철거하고죠. 요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고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해서 같은 규모 이해로 다시 지으면 재축. 따라서 이거는 개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기억년 틀렸죠.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맞고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단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놓고 디귿하고 리얼이 답이 되네요. 자, 구조안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 나오도 이상하지 않죠. 자, 층수가 2층 연면적 200 소리내서 떠드셔야 또 잊어먹었습니다. 2층 연면적 200 목구조 건물은 3층 연면적 500 이상. 자, 높이 13 첨어 높이 9 둥기둥기 10 기둥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단독주택 및 공동. 그러니까 공동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거 다 포함하니까 모든 단독, 모든 공동. 자, 그래서 자, 구조안전 딱 나오면 이게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단독하고 공동주택 전부다. 첨어 높이가 9m 이상이니까 10m 맞고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맞죠? 목구조 건물은 연면적 5배, 청수는 3층 이상이어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건요, 이런 것은 이거 기본적으로 누가 성의 있게 외웠냐? 그런 문제거든.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소리 질러.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대지가 1000이죠. 용적률을 구해봐라. 그러면 지하층, 지상층에 부속용도 주차장 뺀다는 것만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하 2계층이다. 지상 5계층이다. 지붕은 평지붕. 자, 바닥 면적 480.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 전부 1.5층 다 뺍니다. 5계층 전부 업무시설. 그러면 자, 지하층 빼니까 480 곱하기 자, 5계층인데 5 하면 되죠. 그러면 400 곱하기 5 하면 2000, 58에 40, 400을 지었네요. 2400을 1000제곱미터 땅에 지었으니까 용적률은 240%.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지하층 뺀다는 것,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아냐 하는 문제죠. 깔끔. 자, 주택법.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자, 예를 들어서 폭이 8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단지가 될 수밖에 없죠. 21, 8도.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도시계획 예정도는 8m 이상. 그럼 정답 옳은 거니까 1번.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는요, 주택법이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합니다. 공관은 제외되죠. 일반 분양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입니다. 기숙사는 준주택이니까 빼야지. 다 틀렸죠. 주택의 개념 속에는 부속 토지도 포함합니다. 놀이터, 건생, 유치원, 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이죠. 난방 공급시설은 간선시설이고, 기간시설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복리, 부대가 아니고 이 정도 문제는 55점 정도 레벨입니다. 삽객 승인, 요게 이제 요거거든요. 30호 이상 지을 때 한옥은 50. 자, 30세대 이상 지을 때 단정 연립 50세대. 대지 만 이상 조성하려면 건축허가 안 받고 삽객 승인 받는다. 삽객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승인 떨어지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요. 연장 1년 내 하고요. 요거 꼭 외워야 연장 기간은 1년. 공사 착수 5년. 600세대 이상이면 A 공구, B 공구 분할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삽객 승인 떨어졌죠.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고 그랬으니까 승인 떨어지고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 또 해야 돼요. 착공 신고하면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그거하고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60일 내. 그 다음에 공사 착수 5년입니다. 5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설치계획, 시설 설치계획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특유과일지구. 여러분 이게 진짜 청약 경쟁률 나오면 직전 2개월 동안에 자, 보통은 5대1 작은 거, 국민주택 규모, 코딱지는 10대1. 코딱지만 잘 외워놓으면 코딱지는 10대1, 보통은 5대1. 보통은 5대1, 코딱지 10대1 외우면 바꿔서 시험 내죠. 그 다음에 지정 직전월에 30% 이상 뭘 감소했다. 주택 공급 자 실적이 주택 분양 실적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주택 분양 실적을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감소해서 공급이 위축된다. 이렇게 5대1 코딱지 10대1 직전 2개월 주택 공급 실적 분양 실적이 분양 실적이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두 마리 치킨, 장관도 시도지사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는 아래 것들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 높은 놈 장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정되면요, 그 시도나 시장군수구청장 요 지자체장은요 지정권자 찾아가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만 슬쩍 읽어 놓으시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전반기, 후반기, 반기마다 해제할까 유지할까 재검토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지정 대상 나오죠. 직전 2개월 동안 경쟁률 5대1, 코딱지가 10대1, 직전 월의 분양 실적이, 직전 월이죠, 월. 그런데 요거 보면 사업계획 승인 건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월보다 연도보다, 이거 월이 아니에요. 직전 연도보다 감소를 급격하게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건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30%를 빈칸으로 또 감소했다 낸 적도 있죠. 리모델링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해야 돼요. 대수선하고 정축. 정축은 수직 정축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 자, 정축을 할 때는 안전진단 통과. 대수선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요, 정비 기본계획하고 똑같다 이래 아시면 돼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요거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 정비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주민공람 14일 이상.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 틀린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요, 제출하기 전이라면 서면입니다. 오타입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자, 뭐 공부에 고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 할 때는 안전진단 요청한다. 대수선이 아니고, 여기 기출문 최근 문제네요. 정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는 안전진단 가야 됩니다. 정축할 때 위로 가는 정축. 대수선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농지법.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 아닌 것은 농지, 농업인, 농취증, 위탁경영, 대리경자 이 정도만 딱 외워놓으면 푸는데 특별히 문제 없죠. 취득시효 완성했다, 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한다, 합병을 했다, 국가지자체 농취증 필요 없는데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취득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취증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주말 체험 목적이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취득합니다. 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 취득한다 도시민들 농업진흥지역 외여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범 문제는 전 분야 20문제 해봤는데 다 익숙했던 문제들이죠. 저 정도 문제들이 마음대로 핸들링이 돼야 됩니다. 이걸 5개월만 매주 같이 갑니다. Let's go together.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단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6월 초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20문제. 아마 마지막 2주는 40문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링크를 해서 오픈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 5시에. 그리고 토요일 밤 12시까지 풀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기 딱 누르면 휴대폰으로 풀 수 있거든요. 딱, 시험 파일이 다 제공됩니다. 일요일 10시에 해설 파일을 하고 동영상 해설 강의가 떠요. 일요일 쉬는데 가볍게 해설하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쯤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오픈됩니다. 우리 네이버 명작 공부 밴드 들어가면 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중요 공지 쪽에 신청서 작성하고 실명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비 5만 원 내는데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꼴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2,500원 꼴이고 한 달에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합격할 때 큰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약간 휴대폰 약해. 032 이게 부천입니다. 부천 방문각 348-7676으로 전화해서 직접 여보세요 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친절하지 않다면 저한테 글 좀 남기세요. 제가 혼을 내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 두드림 맞은 사람이 많이 맞을수록 싸움 잘합니다. 그리고 인생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었습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그 물결이 이렇게 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물결의 센 점을 알 수 없죠. 우리는 부딪히고 깨져도 남은 5개월 동안 합격을 위해서 달립니다. 합격단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매주 20문제 저랑 같이 가다 보면 복습만 꾸준히 해주시면 조금 일주일에 한 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하여 앞으로 화이팅! 출발! 고고싱!